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래너 쓰는 방법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완전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플래너를 쓰면서 공부 하나만큼은 꽤 계획적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많은 방법들을 참고하고 다듬으면서 제게 맞게 만든 주간 계획이랑 데일리 플래너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플래너를 효과적으로 쓰고 잘 지키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간 계획표를 짤 때 사용하는 앱은 아이패드에 있는 필기 앱인 굿노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짰던 계획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무 종이나 불러온 후에 먼저 총 할 일을 적어줄 거예요. 그 날짜를 적고 이렇게 총 할 일을 적어줍니다. 근데 각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바이블 7강, 능률복화 5일, 피아노 2회, 국어 독후금 3편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다 적은 후에는 옆에 다른 색으로, 꼭 다른 색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색으로 그 일의 마감 기한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블 7강은 일요일까지 해야 되고 에세이 완성이나 토론 자료는 수요일까지 만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총 할 일을 다 써준 다음에는 그 밑에 8개의 칸을 만들고 각 요일별로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적어주세요. 이때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당일에 갑자기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계획한 일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좀 널널하게 위에 적은 총 할 일에서만 가져와서 요일별 계획을 써줍니다. 이때도 근데 타이트하진 않지만 하루마다 해야 할 분량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바이블 2강, 그리고 한강 개념정리 노트 만들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은 주간 계획 세우기는 끝이에요. 생각보다 쉽죠? 그리고 여기 한 칸에 남겨뒀잖아요. 이 이유는 한 주가 끝났을 때 다 못 끝낸 분량을 적어두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완료했다고 지운 것도 다 지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못 끝낸 과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하니까 잊지 않도록 꼭 적어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못 끝낸 과제는 그 칸에서 지우고 다음날 혹은 할 수 있는 날 칸에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날 독서록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지우고 여기 독서록 정리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간 계획을 다 짰으면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 플래너를 써야 되는데요. 이 계획을 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플래너는 이렇게 모트모트 10미닛 플래너입니다. 다른 플래너도 많이 써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쓰기도 편하고 가격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얘를 쓰고 있어요. 일단 우선 플래너는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바로 써요.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쓰다가 밍찌님의 동영상을 보고 배운 방법인데 정말 일어나자마자 할 일을 계속 머리에 담아두고 있게 돼서 추천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 태그를 과목별로 태그를 정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태스크 부분에 쓸 건데 예를 들어서 수학은 수, 동아리는 동, 기타는 별 이렇게 태그를 정해줘요. 다음은 아까 썼던 주간 플래너 있잖아요. 거기 일별 계획을 보고 과목 태그에 맞춰서 적어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싫어가지고 주간 플래너를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뒀기 때문에 데일리 플래너는 쓰는데 시간을 거의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한 과제당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블을 해야 하는데 강의 2개를 들어야 한다 하면은 이렇게 일단 수를 써주고 이 밑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고 1, 2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끝냈는지 알기도 쉽고 공부를 시작할 때 좀 막막한 느낌도 덜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독서 인증을 하고 있어서 매일 독서를 하는데 독서나 피아노 학원 가기 같은 공부로 분류하지 않는 것들도 플래너에 적어줘요. 왜냐면 그게 공부는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긴 하니까요. 근데 공부랑
분류해서 봐야 되긴 하니까 한 칸 띄워서 적어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뭐 하고 이렇게 썼다면 그 밑에 한 칸에 띄우고 독서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항목 그 주간 플래너에 썼던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플래너를 다 쓰고 이제 완료 표시를 할 때 제가 하는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할 일을 시작할 때는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수학의 바이블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랑 1강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9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걸 10미닛 플래너에 1시간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1시간만큼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냥 보통 다른 분들 거 보면은 과목별로 많이 분류를 하시던데 저는 형광펜 색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좀 귀찮아하는 편이라서 과목별로 분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공부랑 공부가 아닌 거는 분류해야 되니까 공부가 아닌 거랑 공부를 한 거는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야 토탈 타임에서 제외된 게 좀 의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체크칸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체크칸에는 다 했으면 O, 못했으면 X, 아예 못했으면 X, 뭐 중간쯤 했으면은 그 끝낸 부분까지 써줘요. 예를 들어서 수학의 바이블을 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만약에 독서를 200페이지까지 하기로 했는데 160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다? 그럼 160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못 끝낸 부분은 주간 플래너에 썼듯이 다음날 플래너 제일 맨 앞에 160페이지부터 라고 이렇게 미리 써줍니다. 할 일을 모두 끝낸 후에는 여기 이렇게 토탈 타임, 예를 들어서 3시간이라고 하면 토탈 타임을 써주고요. 그 옆에 몇 개 끝냈는지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요. 하루하루 끝낸 일수를 늘려가는 나름의 재미가 있답니다.